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1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석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신석기랑 청동기를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학습지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학습지에 없는 내용도 하나 추가를 해 두었으니까요. 조금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성취 기준이 바뀌었죠.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성립했던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국가들이라는 게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중국 또는 일본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는 제가 사진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석기 시대 이후에 후기의 사회 보시면은요, 예,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뭐 움집 뭐 얘기하고요, 옷감, 그래서 뼈바늘, 뭐 가락바퀴 이런 것들 만들어진다 그랬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면 빗살무늬 토기, 우리 허무드 문화 또는 룽산 문화, 그 다음에 뭐 양사호 문화, 그 다음에 뭐 네, 여러 가지 일본의 조문 문화까지 여러 토기들을 신석기 시대에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보적 수준의 분업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합니다. 잉여라는 거는 남는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잉여라는 거는 남는다. 그냥 말 그대로 생산을 하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생산물이 발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가 더 가질 것인가 하는 갈등이 증가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규약, 약속들이 정해지면서 시족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청동이라는 건 나무 석기, 돌보다는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구도 그러니까 생산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잉여 생산물과 그 다음에 인구, 생산력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급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의 분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관리할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정치 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마을 단위에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국가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 통치에 필요한 제도인 군대 또는 법률, 과목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더라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사회 변화라고 얘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 이 중원 지역, 그다음에 랴오강, 한반도, 만주, 일본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으로 얘기를 해서 중원 지역, 한반도 지역, 유라시아 초원 지역, 일본 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 뭐 중원 지역의 문화, 한반도 지역의 문화, 일본 열도 지역의 문화는 우리 교과서에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 대한 내용은 우리 그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라시아 초원 지역의 문화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다른 교과서에는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 지역입니다. 중원 지역이란 건 여기 있는 이 중원 지역, 여기 중간에 얼리터우 보이시죠? 이 얼리터우 지역에서 있었던 얼리터우 문화가 대표적인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궁전터와 성벽을 갖춘 도성, 요 도성의 모양 보이시겠죠? 도성의 모양 보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상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국가에 발전할 때 상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청동기 문화가 발전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청동검,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솥의 얼굴 모양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여기 뿔 달려 있는 거, 요거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거는 청동 술잔입니다.
네, 술잔, 그다음에 솥 이런 것들이 주로 뭐 모유사나 이런 곳에 신석기 문화와 같이 유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체크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만주와 한반도 여기 있는 지역이네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국사 할 때 잘 많이 배우셨죠? 네,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청동 무기인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청동 방울, 청동 거울 등의 장신구, 제기 장신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고인돌, 그 다음에 청동 방울, 그 다음에 농기구에서는 돌이나 나무로 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반달 돌칼이 여기에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군장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인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고요. 비파형 동검 앞에 있는 그 청동검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만의 그 만주 한반도만의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등장한 문화가 바로 일본 열도의 문화입니다. 일본 열도의 이 청동기 시대를 우리는 야요이 시대라고 배우게 되고요. 기원전 3세기경에 한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야요이 문화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제작 기술이 함께 넘어가서 벼농사 기술 또한 함께 넘어가서 전래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기구는 목재 도구와 관석기, 우리나라 썼던 것처럼 반달돌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이제 청동기에 있는 재사용 기구인 동탁, 이게 종 모양이에요. 종 모양이죠. 종 모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종 모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토기입니다. 토기 모양이 조금 잘록하다는 거 여러분들 특징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기는 생산도구와 무기로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네요. 누가 등장하죠? 접니다. 저예요. 여기 야요이 문화라고 하는 곳에 이 야요이 유적지를 선생님이 한 4년 전? 4년 전쯤에 갔던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이 요시노가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야요이 시대의 그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옴집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을 단위로 방어를 하다 보니 이런 망루도 생기고 옴집도 있는데 옴집 내부의 모습이 여기 내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데를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으니까 인증샷 남기려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놨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이랑 많이 다른가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제 유라시아 지역의 초원 지역, 이 초원 지역에 있는 겁니다. 초원 지역 특징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농경보다는 유목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는 지금 다 강이 있죠. 여기는 강이 있지만 여기는 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 생활이다 보니까 주로 이동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동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동하기 편리한 그런 유적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똑같이 칼이에요. 칼은 칼인데 여기 보이세요? 뭐가 달렸어요? 그렇죠. 고리가 달렸어요. 왜 고리가 달린 칼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유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허리춤에다가 이 칼을 차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동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는 칼도 있지만 이렇게 고리 달린 칼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돌멩이가 서 있죠. 돌멩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거를 판성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계속 기념을 할 수가 없어서 죽은 자리에다가 사람을 묻고 난 다음에 여기에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비석을 세워서 유목 생활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죽은 곳이 여기지 하면서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판성묘가 약간의 이정표 같은
여기 지역이니까 뭐가 있겠구나라는 이정표 역할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의 내용은 바로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으로 따지면 초원 지역이 있었고 유라시아 초원 지역, 그다음 중원 지역, 그다음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 그다음에 만주 지역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열도 있었습니다. 네, 청동기의 특징으로는 생산력이 발달을 한다. 네, 생산력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등장하더라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지난 시간과 똑같이 지도로 봤을 때 어떠한 유물이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뭐 솥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술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 한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있었고요. 일본은 동탁이라는 종 모양의, 동탁이 아니라 동탁이죠. 네, 동탁 있었고요. 그 다음 초원 지역에는 판성묘 같은, 그 다음에 고리 달린 칼,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청동기. 그래서 일단 1차 시와 2차 시를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물 그리고 유적지를 비교를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3차 시에서는 바로 국가라는 것이 등장해서 어떻게 국가 운영을 했는지를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